자, 226번부터는요, 바로 보기차식에 대한 인수분해입니다. 자,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는, 자, easy와 difficulty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easy는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고요. 자, difficulty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뭐뭐의 제곱 마이너스 뭐뭐의 제곱, 완전 제곱식 두 개의 바로 창꼴로 나타내서 합차 형식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이 226번을 바라보면 얘를 인수분해했더니 1차식 4개로 이렇게 인수꼴로 곡꼴로 나타났죠. 자, 이런 식이면 얘는 100% 뭐가 된다? 바로 이지꼴이 되는 거예요. 저, 이 x 4제곱과 이 마이너스 26x 제곱과 25를 본다면 이 25를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칼싸움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굳이 치환을 안 해도 이 직골은 이렇게 11, 25로 26을 만들려면 25와 1을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연결하여서 곱해버리면 바로 마이너스 26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x제곱 주고 여기에 x제곱 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 식은 x제곱 마이너스 25와 바로 x제곱 마이너스 1로 표현할 수 있고 각각은 또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자 순서가 A, B, C, D가 바로 D가 크다고 했으니까 바로 여기에 x 마이너스 뭐라고 x 플러스 1부터 적어주면 되나요?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리고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5로 이렇게 1차식 4개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x-a니까 a가 가장 작다고 했으니까 a는 바로 뭐 부반대로 마이너스 1이 되고 b는 1이 되겠죠. 그리고 c는 아니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고 d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5가 돼야 되니까 맞죠? 이런 식으로 놓아버리면 어떻습니까? A, B, C의 순서가 맞지 않네요. 그죠? 따라서 가장 작은 수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 순서를 바꾸어서 마이너스 5가 가장 작으니까 바로 마이너스 5가 A가 되어야 되고 B는 그 다음 작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겠네요. C는 1이 되어야 되고 D는 5가 되어야 된다. 이 순서를 맞추어 줘야 되겠습니다. 맞죠?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따라서 BC 곱한 거에서 AD 곱한 것을 빼라고 했습니다. BC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에 AD 곱한 게 마이너스 25니까 플러스 25가 되어서 자, 이 문제의 정답은 24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A, B, C, D도 크기에 따라서 배열을 해줘야 되니까 이 상태가 잘못되었는 거고, 그죠? 맞나요? 작은 순서부터 큰 순서대로 나열해줘서 24가 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기 2차식이 1차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다는 말은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이직꼴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227번도요, 여러분들, 이즈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얘가 x 플러스 a, x 플러스 a, 얘가 x 플러스 b, x 플러스 b로 볼 수가 있으니까 이즈꼴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x 4제곱의 개수는 11이 되고, 자, 256을 가지고 32를 만들어야 되는데, 256은 여러분들, 뭐의 제곱입니까? 16의 제곱이죠. 따라서 여기에 마이너스 16과 마이너스 16을 줘버리면 256이 되면서 크로스 체크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32가 나오겠죠. 따라서 여기에 x제곱, 여기에 x제곱을 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식은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16의 전체의 제곱이 된다. 완전적 2차식의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형태로 만들어 달라는 말은 이 부분이 다시 이 2차식이 합차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전체의 제곱이니까 결론적으로 각각 어떻게 해주면 되겠다? 제곱,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A가 B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A는 얼마가 되고 A가 4가 되고 B는 바로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A 마이너스 B 값은 4에서 마이너스 4를 빼니까 결론적으로 정답은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바로 이 형태만 봐도 얘는 바로 뭐다? 이직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28번도 어떻습니까? 4차, 2차, 2차, 4차니까 보기차식이 맞죠, 그죠? 우리 보기차식은 뭐가 보기차식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항이 이렇게 짝수항으로만 나와 있는 식을 보기차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홀수차 항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얘는 또 결론적으로 보니까 2차식과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즉, 이 2차식이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말이죠. 그 말은 이 보기차식은 바로 뭐다? 이지꼴이 아닌 디피컬티 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뭐뭐의 제곱 마이너스 뭐뭐의 제곱 완전 제곱식 두 개의 바로 차꼴로 나타내줘야 됩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죠? 자, x 4제곱을 먼저 적어놓고 여기는 25 y의 4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식 자체를 완전 제곱을 시키려면 여러분들 완전 제곱이 되려면 우리가 치환을 안 했지만 이 x 제곱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어떻게 된다? 25가 되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거꾸로 간다면 어떻게 한다겠죠? 루트 씌운 거에 두 배라 했죠. 루트 씌우면 얼마 됩니까? 5고 두 배가 되니까 얼마가 된다? 10이 되는데 1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이 되어도 된다고 했죠. 기억납니까? 자,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반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반의 제곱을 거꾸로 하면 제곱에 바로 거꾸로 간다는 말은 루트를 씌운다는 말이고 저 반의 반대는 두 배를 하니 결론적으로 여기는 플러스 10x 제곱 y 제곱이 와도 되고 마이너스 10x 제곱 y 제곱이 와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도 이 식은 완전 제곱식이 되죠. 그러면 원래 식과 맞추어 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11 x제곱 y제곱이 되려면 여기에 얼마가 들어와야 되나? 마이너스 21 x제곱 y제곱이 오면 마이너스 11 x 제곱 y제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10x 제곱 y제곱이 온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 y제곱만 오면 되겠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위의 식을 선택해야 되나요? 밑의 식을 선택해야 되나요? 얘도 뭐뭐의 제곱이 돼야 되잖아요. 따라서 22는 뭐뭐의 제곱이 안 되니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바로 위의 식이 아니라 아래 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10x 제곱 y 제곱 이렇게 와야 되고 이 뒷부분이 마이너스 x 제곱 y제곱 형태로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앞에 세 개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어떻게 x 제곱에 마이너스 5y 제곱의 전체 제곱으로 돼야 되겠죠. 그리고 뒷부분은 xy를 묶어서 전체 제곱으로 만들어 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뭐뭐의 제곱 마이너스 뭐뭐의 제곱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한 번은 더해주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5y제곱에다가 누구를 xy를 한 번은 뭐 해주고 더해주고 또 한 번은 x제곱 마이너스 5y제곱에다가 한 번은 xy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xy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바로 인수분해가 끝난 결과가 되고 이 식 자체가 다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 B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A 값은 얼마 됩니까? 플러스 A, 마이너스 A 모두 다 A 값은 1이 되면 되고
B 값은 얼마가 되어야 되죠? 조심해야 되겠네요. 5가 아니라 바로 뭐다? 마이너스 5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따라서 A는 1이 되고 B는 마이너스 5가 된다. 가 아니고 A가 마이너스 1이 돼도 되겠네요. A가 마이너스 1이 되어도 맞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플러스 1이 되니까 자리 바꾸면 똑같죠. 따라서 B는 그대로 마이너스 5다. 그래서 사실 A와 B는 몇 쌍이 나온다? 두 쌍이 나오겠습니다. 1 마이너스 5라고 하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자리 바꾸면 상관없죠. 그리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라면 여기가 플러스 1이 되니까 두 쌍이 나옵니다. 두 쌍. 자, 그런데 각각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A를 제곱해도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 플러스 25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문제에서 답은 26 하나로 결정이 되겠네요. 그렇지만 A, B의 값은 순서상으로 말하면 두 쌍이 나온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여겨봐 주기 바랍니다. 되겠죠? 229번입니다. 다항식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식을 만족시켜 준다고 하네요. 이때 f1의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f1의 절대값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fx가 어떤 식인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혹시 모델이 나오고 이식, 등식이 나왔으니까 이 식은 항등식은 맞아요. 항등식은 맞는데 지금 이 f1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x 자리에 1을 넣어봤자 1을 넣는 순간 우리는 f2를 또 구해야 돼요. 근데 F2를 구하려면 또다시 F3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가 어떤 값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식은 F1의 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이 두 식에 곱했는 게 결과가 이 4차식이 되는데 이 4차식을 가만히 보니까 무엇입니까? 독이차식이죠. 아, 그러면 이 보기차식을 먼저 뭐 하면 인수분해 시키면 어떤 식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게 혹시 이 두 개의 곱과 같은 게 아닐까를 고민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우리가 F1의 값을 찾기 위해서 X 자리에 1을 대입하는 순간 여러분들 이 식은 계속 어떤 게 구해야 F2, F3을 계속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4차식인데 fx와 fx 플러스 1을 곱해서 4차식이 된다는 말은 fx 자체, fx 플러스 1 자체도 이 fx 플러스 1은 x자리에 x 플러스 1이 들어간 거거든요. 따라서 각각 몇 차가 될 수밖에 없다? 2차, 2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fx는 2차식으로 될 거예요. 그 말은 이 보기차식이 어떻게 된다? 이지꼴이 아니라 difficulty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변에 있는 x 4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4를 먼저 인수분해를 해보면 얘가 이지꼴이 아닌데 x 4제곱에 이 4를 만들려면 이 가운데가 얼마? 플러스 2나 마이너스 2x 제곱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플러스 2x 제곱이라고 적었다면 뒤에가 뭐가 하나 있어야 되고 바로 플러스 x 제곱이 있어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 두 개의 차로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플러스 2가, 미안합니다. 플러스 2가 되면 안 되죠. 선생님이 말을 잘못했어요. 왜 말을 잘못했습니까? 요 놈이 완전 제곱이 되려면 이 4에다가 이 개수를 구하려면 루트 씌운 다음에 2배니까 4x 제곱이죠. 4x 제곱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기에 마이너스 x 제곱을 하면 완전 제곱식 두 개로 만들 수가 있겠죠. 4에 루트를 씌운 다음에 2배 하니까 4x 제곱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따라서 앞에 부분은 x 제곱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되고 뒤에 부분은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니까
한 번은 더해버리면 x제곱 플러스 x 적고 플러스 2 적으면 되겠습니까? 한 번은 빼버리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은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따라서 자 우변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었으니까 바로 이 좌변 fx 곱하기 fx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얘가 만약에 fx라면 얘가 무엇이 될 수 있다? f의 x 플러스 1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진짜 얘가 fx일 때 얘가 fx 플러스 1이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가 fx니까 다른 하나는 f의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면 안 됩니다. 즉, 그 말은 이 식을 찾기 위해서는 이 x 자리에 얼마를 대입해 줘야 된다? x 플러스 1을 직접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요 x 자리에 x 플러스 1이 들어간 꼴이 되니까 바로 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x 자리에 x 플러스 1. 이 x 자리에 x 플러스 1을 대입한 거예요. 이것을 정리해서 한번 나타내 보면 x 제곱이 되고 2x와 x를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3x가 되나요? 그러면 맞지 않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조건을 만족하는지 체크해야 되는데 x제곱에 여기 2x고 x가 되면 3x가 돼버리고 상수가 어떻게 됩니까? 1이 되어서 2가 되니까 얼마 됩니까? 4가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식이 fx 플러스 1이라고 말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모순이 나왔습니다. 자, 따라서 이 식이 fx가 아니라 그러면 이번에는 이 식을 fx로 둘 때 이 식이 fx 플러스 1인가 한번 체크해 보면 되겠죠. 자, 요것을 여기서 한번 체크해 봅시다. 마찬가지로 x 자리에 누굴 대입하라? x 플러스 1을 대입하라. 따라서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플러스 2를 계산해 보면 x 제곱에 2x의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x고 상수 1, 1이 없어지면서 플러스 2가 되어서 어라 이 식과 똑같아지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fx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이 fx가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f의 x 플러스 1은 바로 무엇이 되었다? 바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되었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F1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개수들의 합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정답은 얼마가 된다? 2가 되면서 2의 절대값도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여기에 답은 우리가 2로 찾았지만 왜 절대값이 나왔을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절대값이 나왔을까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절대값이 나온 이유를, 이 절대값이 왜 주어졌을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fx를 선생님이 뭐로 뒀죠? 우리가 fx가 바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두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두 식을 곱해서 이 4차식이 되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 식 전체에다가 한번 마이너스를 붙여보세요. 이 식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다고 가정하면 fx 플러스 1은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도 어떻습니까? fx와 fx 플러스 1을 곱해버리면 마이너스가 뭐가 돼버립니까? 플러스가 되어버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은 동일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fx는 이 식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식도 된다는 거예요. 즉,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f에 1의 값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2도 f1의 값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f1의 값은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절대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답이 2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이 식도 한번 검산을 해볼 수가 있죠. 과연 x 자리에 뭘 대입하면 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얘가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요 자체에 무엇을 대입했을 때 x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요 식이 나왔으니까 마이너스만 앞에 붙여주면 똑같은 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f1의 값은 2와 마이너스 2 두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지는 절대값을 붙여서 얘의 절대값도 2가 되고 얘의 절대값도 2가 되니까 정답이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 절대값이 저기에 마지막에 붙어졌는지를 여러분들 꼭 한번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섬세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230번부터는 우리가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한 다항식의 인수분해인데 선생님은 보통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어떻게 이 항이 몇 개? 보통 5개 이상. 여기서는 항이 6개죠. 항이 5개 이상일 때 문자도 여러 개 섞여 있을 때는 바로 어떻게 처리하라? 바로 이 인수분해가 가장 힘들죠. 바로 이 여러 문자 중에서 문자의 차수가 낮은 것으로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는 문제가 되겠죠. 왜 낮은 걸 할까요? 차수가 높은 것보다는 차수가 낮은 게 인수분해하기가 편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의 인수분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X도 이렇게 항을 다 조사해 보니까 가장 높은 차수가 2차이고 Y도 몇 차입니까? 2차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알아? 바로 X로 내림차순 정리해도 되고 Y로 내림차순 정리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편하게 X로 우리가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차는 여기밖에 없고 X의 1차가 요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놈을 두 개를 X로 즉 Y를 숫자로 보고 뭐 하겠다.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X항이 없는 것은 요 세 개잖아요. 그죠? 이 세 개가 바로 Y는 숫자로 보고 우리가 마지막에 적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마이너스로 묶고 3Y 제곱 플러스 5Y 그리고 플러스 2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X에 대한 2차식 형태로 바뀌었고 항이 몇 개 돼버립니까? 3개 돼버리니까 우리가 칼싸움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마지막 이 상수항, 이 여기 있는 바로 Y에 대한 식이죠. 이 식이 반드시 몇 프로겠죠? 100%입니다. 100% 얘가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100% 얘가 인수분해가 되어야 우리가 이 식을 인수분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보지 말고 여기 있는 괄호에 있는 식만 인수분해를 한다면 자 1하고 3하고 여기는 2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5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면 곱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2가 되고 3이 되니까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고 더해서 5가 되어야 되니까 모두 다 플러스가 되면서 y를 하나씩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따라서 y 플러스 1과 3y 플러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요 이런 지워줘도 되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 2x 제곱의 개수 2와 크로스해서 곱해서 뭘 만들어주면 되겠다? 5y 플러스 3을 만들어주면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이 플러스 3까지 말고 5y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OY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2가 어디에? 여기에 있고 1이 여기 있으면 요렇게 곱하면 2Y가 될 것이고 요렇게 곱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5Y가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부호가 요 자체가 마이너스니까 두 개 중에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와버리면 마이너스는 맞잖아요. 자, y만 보면 마이너스 3y고 어떻게 됩니까? 2y에 대해서 5y가 되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리를 또 한번 바꿔보면 여기가 이제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도 2y 마이너스 3y가 5y가 되지 않죠. 그러니 여기가 1, 2가 아니고 여기가 2, 1이 되어야 되면서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무엇이 되면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봅시다. 요렇게 하면 6y가 되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y가 되어서 바로 5y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수 3도 맞는지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곱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곱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렇게 곱해버리면 6y에다가 플러스 4가 되니까 두 개를 더해 보시면 바로 5y 플러스 3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에다가 x 하나 붙이고 x 하나 붙인 다음에 가로줄을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어떻게? 2x에다가 마이너스는 전개해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로 그리고 아래식도 1x에다가 플러스가 붙어 있으니까 그대로 3y 플러스 2로 만들어주면 이 식이 바로 인수분해가 끝난 것입니다. 즉 1차식, XY에 대한 1차식 두 개의 곱으로 만들어지고 이 식은 더 이상 인수분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바로 A 값이 얼마가 되고 2가 되겠네요. 한번 적어볼까요? A가 2가 되고 B는 Y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2도 맞잖아요. 그죠? 따라서 C 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A-B 플러스 C는 A는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1이 되고 C는 그대로 더해주면 되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복잡하고 가장 하기 싫은 바로 인수분해 형태인데 바로 한 문자만 보고 다른 문자는 숫자로 취급한 다음에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이때 반드시 물론 공통인수 뽑아내는 것도 있겠지만 이 상수가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231번도 여러분들 보면 지음으로 보면 그냥 보면 하나의 항이 돼서 네 개의 항이 있는 거지만 전개를 해보면 여기에 각각 두 개씩 항이 나오죠. 따라서 전체 항은 7개의 항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자 A, B, C가 모두 다 들어가 있으면서 항도 7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문자만, 하나의 문자만 문자로 보고 나머지는 바로 상수 취급을 하여서 내림차순 정리를 이용해 주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A도 2차고 B도 2차고 C도 2차니까 A에 대해서 내림차순이 편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자, B 플러스 C를 앞에 적어 줄게요. 왜? 개수로 취급하니까 숫자니까 이렇게 되고 자 A를 찾아보세요. 요렇게도 A가 나오고 요렇게도 A가 나오겠죠. 그죠? 따라서 자 A의 개수는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A가 있으니까 2BC가 여기에 들어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 자체가 A로 묶입니다. 그러면 남았는 것은 B제곱 C, BC제곱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바로 B제곱 C 그리고 BC제곱이라고 했죠.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이 상수 파트는 몇 퍼센트라고 했습니까? 100% 인수분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항이 두 개니까 공통인수 BC로 묶어주면 B 플러스 C 형태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A의 개수를 보니까 얘가 무엇입니까? 완전 제곱식이 보입니까? B 플러스 C 전체의 제곱으로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보이나요? 자, 따라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도 B 플러스 C가 있고 여기도 B 플러스 C 한 개 있고 여기도 B 플러스 C가 한 개 있으니까 자, 칼싸움을 하기 전에 먼저 뭐라? 공통인수는 먼저 하나 뽑아 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인수분해가 편하니까. A제곱 플러스 여기는 B 플러스 C가 하나 나왔으니까 B 플러스 C의 A가 되고 여기는 바로 B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수분해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자, 얘는 1차지만 여기는 A에 대해서 2차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식을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식을 이렇게 바라보세요. A를 여러분들 X로 한번 봐요. A를 X로 보면 여러분들이 인수분해가 훨씬 편하게 눈에 보일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중3 때부터 많이 봤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곱해서 B시고 더해서 B 플러스 C니까 바로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B, X 플러스 C라고 말을 할 수가 있나요? 당연하죠. 이제 X 자리에 뭐를 대입하면 된다? A를 대입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B 플러스 C에 이 부분이 무엇으로 인수분해 된다? 바로 A 플러스 B와 바로 A 플러스 C니까 C 플러스 A로 적어도 되겠죠.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여기 있는 형태로 A 플러스 B로 먼저 적어준다면 A 플러스 B가 되고, 그 다음에는 B 플러스 C를 적어주고, 마지막으로 C 플러스 A로 적어준다면 바로 정답이 몇 번이 된다? 5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반드시 이 부분이 상수 파트는 100% 뭐가 되고 인수분해가 되고 이 인수분해한 결과 공통인수로 묶어냈잖아요. 그죠? 요 식을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A를 무엇으로 보고 X로 잠시 보고 인수분해를 하면 훨씬 편하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232번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이 230번에서 선생님이 설명한 걸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230번에서도 2차식을 인수분해하니까 결론적으로 1차식, 즉 X와 Y에 관한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 되었잖아요. 그죠? 그 형태와 똑같이 얘를 일단 인수분해를 시켜보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232번은 선생님이 강의할 때는 여기 인수분해에서 강의를 하지 않았고 어디에서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줬거든요. 무엇을 이용하여? 바로 방정식의 근을 이용하여 끝까지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이 센 책에는 538번 538번을 잠깐 보세요. 거기에도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식은 지금 여기에서는 인수분해 형태로만 우리가 설명을 하고 나중에 538번에 가서 또 2차 방정식을 생각하면서 이 식이 x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할 되는 경우를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지금은 이 232번을 230번처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XY에 대한 문자가 두 개 있는데 항이 여섯 개가 되니까 일단은 자, X도 2차, Y도 2차가 되어서 선생님이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적어 볼게요. 자, 그러면 X제곱은 얘 하나밖에 없고 X가 이렇게 2XY, AX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얘가 2Y 플러스 A로 이렇게 X항을 묶을 수가 있겠네요. 맞죠? 그리고 나머지 남았는 거는 바로 y를 숫자로 보니까 상수항이 되어서 마이너스로 묶어줄게요. 왜? 3y 제곱이 바로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서 따라서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내림차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상수 파트가 100% 뭐가 돼야 된다? 인수분해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죠? 따라서 인수분해를 한번 쉽게 보면 자, 1하고 3하고 얼마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2하고 2하고 하면 되나요? 2하고 2하고를 생각하면 6이고 2니까 마이너스 4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되겠죠. 따라서 y를 붙이고 y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가 y-2에 3y 플러스 2가 되어서 요 이런 뭐 해도 되겠다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x제곱의 개수는 감사하게도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x가 들어오고 x가 들어오니까 위에 줄 하나 적어주면 xy에 대한 1차식, 아래 줄 적어주면 xy에 대한 1차식이 되기 때문에 이 자체로 그대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가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2y입니다. 이렇게 하면 3y가 되고 이렇게 하면 바로 y가 되니까 2y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어주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따라서 우리는 뭘 이용한다? 이렇게 크로스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3y 플러스 2가 되니 이 두 식을 더해주면 얼마가 된다? 바로 2y 플러스 4가 되겠죠. 이 2y 플러스 4가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이 2y 플러스 a가 되어야지 어떻게 x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어떻게 x 마이너스 y 플러스 2 아래는 x 플러스 3y 플러스 2로 각각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2y 플러스 a가 2y 플러스 4가 되면 인수분해가 되니까 바로 결론적으로 A 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충분한 아주 잘 설명한 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538번에 가서는 이놈을 바로 방정식 개념으로 보고 인수분해를 하는 것, 즉 공식은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를 538번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풀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